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몇십 년에 걸쳐 지구 규모의 대재해에 대해 논해왔고 세계 종말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구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새로운 가설을 생각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홍수나 소행성 충돌, 빙하시대 재래 등과는 조금 다른 어떤 설이 하나 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오랜 시간 주목받지 못한 채 묻혀 있었는데요. 만약 모든 화산들이 한꺼번에 폭발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 많이 알려진 준과학적 고찰을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화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화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지구상의 모든 지질과 자연 변동은 두 종류의 중요한 힘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 두 가지의 힘이란 바로 땅속에서 오는 열에너지, 즉 대륙이동이나 화산활동, 지진,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열에너지인 대기권과 수권에 의한 작용입니다. 이로 인해 화산은 지구상의 생명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화산이 없었다면 대기권도 수권도 심지어 생명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산은 마그마괸, 열극, 분화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그마괸에서는 고압으로 용해된 암석에 마그마라는 층이 생성됩니다. 열극은 이 마그마괸과 지표를 이어주는 길이고요. 분화구는 화산의 꼭대기에 있는 공기형 홈통으로 크기가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화산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마그마는 지각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각에 금이 생기면 지상에 구릉이 형성되죠. 그렇게 되면 고압 아래에 있는 마그마는 구릉을 지나 상승하고 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표로 분출된 마그마는 고온의 용암이 되고 이후 냉각됨으로써 화산이 크게 발달해 갑니다. 이렇게 형성된 화산들은 계속해서 화산가스를 지표로 분출하게 되죠. 화산가스는 열극에서 지표로 서서히 용암을 밀어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분화의 간단한 메커니즘이에요. 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기 위해 뾰루지가 난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 볼게요. 맞아요. 외모를 망치는 미운 골칫거리 말이에요. 뾰루지를 지구의 화산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답니다. 뾰루지가 터지거나 직접 눌러서 짜게 되면 그 위치에 흉터처럼 구멍이 남게 되고 계속 몸에 남아있거나 그도 아니면 새롭게 태어나는 피부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분화한 화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산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오늘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부분으로 가볼게요. 지구상에는 약 1,500개의 활화산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육지에 한해서 세어진 숫자예요. 대체 얼마나 많은 화산이 해저에 숨겨져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지도를 살펴보면 언뜻 봐도 각 대륙에 화산이 각각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호주는 예외로 운이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화산들 중에는 328개의 활화산이 분포하는 환태평양 조산대와 같이 고리를 형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조산대에는 세인트 헬렌스 산도 속해 있는데요. 미국 서부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1980년 대분화 때에 57명이 희생되고 여러 도시가 두터운 화산재층으로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일본, 캄차카,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화산에도 거대한 마그마 고리가 축적되어 있다고 해요. 만약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분화한다면 지름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칼데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마트라 섬의 토바 화산이 7만 년 정도 전에 폭발하였을 때 생겼던 칼데라 면적은 1775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 크기는 현재 런던의 2배가 넘을 정도예요. 하지만 모든 화산이 폭발한다면 전례 없는 초거대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생길 변화들을 상상한다면
핵으로 찾아올 겨울보다도 훨씬 무섭죠. 지구 물리학자의 계산으로는 옐로스톤만 분화했을 경우라도 그 파괴력은 TNT 환산으로 1300킬로톤을 거뜬히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화산 폭발이 일으키는 전례 없는 초거대 해일은 연안 지역의 도시나 나라를 순식간에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호주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화산 폭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화산재와 화산가스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핵폭발 관련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커다란 하나의 화산에서는 1000세제곱미터 이상의 화산가스와 화산재, 용암이 대기 중으로 분출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라 칼데라는 일본을, 루아페우사는 뉴질랜드를 통째로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옐로스톤의 분화도 요즘 떠들썩한 주제인데요. 화산학자의 예측으로는 이것이 분화할 경우 용암이 마치 거대한 기둥처럼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화산재가 주위 1600km의 지역 일대를 덮어버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위협은 화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미칠 수 있어요. 내려앉은 화산재의 두께가 15cm를 넘어서면 너무 큰 부하에 지붕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옐로스톤 부근에서는 화산재층이 적어도 60cm는 넘을 거예요. 초거대 화산인 옐로스톤이 폭발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하기도 무섭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산이 분화했을 때 화산가스나 화산력, 화산재가 경사면을 쓸고 내려오면서 온갖 것을 다 파괴하고 단 7분 만에 15km의 거리를 무서운 기세로 덮쳐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나무들은 쓰러지고 식물은 다 타버려서 넓이 300제곱킬로미터의 원생림은 불탄 들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 대분화로 인해 1000만 세제곱미터나 되는 숲이 소실되고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사망한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산이 폭발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타고 남은 찌꺼기와 잿더미가 대륙에 모이고 한 면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대기 중에 방출된 수십만 세제곱킬로미터의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고 지구 전체는 어둠에 쌓이게 됩니다. 이 암흑으로 인해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캐나다 노르웨이 같은 곳은 수일 동안 기온이 15에서 18도나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토바 화산이 대폭발했을 때처럼 기온이 21도나 내려가면 북위 50도에서 북쪽의 모든 지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의 나라들은 남극화될 것입니다. 지구 전체에 겨울이 찾아와 식물의 광합성 이상과 흉작,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화산재의 입자는 그 후 수십 년 동안 공기 중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이전의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대로예요. 대기 중에 방출된 분출물에 의해 산성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산성비는 깜깜한 어둠에서도 살아남았던 식물마저 전멸시켜버리죠. 염산, 불화수소, 황화수소, 이산화황 등을 포함한 가스는 바다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수역의 산화현상으로 인해 산호나 딱딱한 껍질을 가진 다른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먹이사슬에 의해 이 변화는 다른 해상생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화산 폭발인 화산재나 성층권의 입자에 의한 지구 한랭화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효과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1500개의 화산 모두가 한꺼번에 폭발한다고 하면 예상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져요. 백악기의 대부분의 해양 생물을 멸종시켜 자연의 파괴를 가져온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9천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현재의 2.5배였습니다. 과연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이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연구진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오히려 죽는 것이 행운이라고 합니다. 극한 환경 미생물이라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전에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어쩌면 지하로 대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비행사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적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지구를 다시 살려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 뿐입니다. 상황은 꽤나 절망적이겠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문명이 이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보통 몇만 년, 많게는 몇십만 년 정도의 시간을 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는 현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과학적 탐구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시대를 맞이할 때까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재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